안녕하세요. 시술 잘하려면 이 정도는 기본이죠. 김희호정 혁쌤입니다. 지난 시간 기미에 대해서 설명드렸었는데 영상 잘 보셨나요? 기미가 어쨌든 생겼어요. 이럴 때 이제 제가 피부과에 가셔서 이제 진단받고 치료를 받으시라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치료나 관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 이번 시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기미를 나눠보면, 제가 진료를 해보면 겉기미, 속기미 이런 표현을 쓰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뭐 틀린 표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표피성 기미, 뭐 진피성 기미, 보통 이렇게 나눠서 보는데요. 말 그대로 이제 표피에 멜라닌 색소가 깔려 있어서 기미의 형태를 이루고 있는지, 그다음에 진피까지 그게 내려갔는지에 따라서 나눌 수 있는 건데, 표피성 기미가 강한 분들은 딱 봐도 기미인데 굉장히 진하게 보여요, 기미가. 그리고 뭔가 보이기는 하는데 되게 흐릿하고 경계가 그런 뚜렷하지 않은 듯한 느낌의 기미는 이제 좀 속기미, 진피성 기미라고 보는데요. 사실 대부분의 경우는 이게 섞여 있습니다. 표피성 기미가 있거나 진피성 기미만 있는 분들은 사실 별로 없고 대부분 섞여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일단은 표피성 기미 같은 경우는 저희 병원은 이제 콘타라고 하는 레이저를 이용해서 일단 겉에 있는 기미 부분을 가볍게 제거를 해줍니다. 겉기미 부분은 딱지 반응을 유도를 해서 딱지가 떨어지면서 좀 많이 연해지게 해줄 수 있는 게 가능한데, 자칫 잘못하다가는 오히려 더 진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적당한 강도로 이제 시술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 이후에 남아있는 이제 깊은 기미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깊기 때문에 레이저 중에서도 좀 깊게 파장이 길어서 깊게 침투가 가능한 레이저를 이용해서 적당하게 조사해주면서 그 색소들을 깨주는 거, 이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단순히 강하게 쏜다, 또 단순히 여러 번 쏜다 라고 해서 무조건 좋아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하고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기미 치료를 하다 보면 다른 데서도 하고서 왔는데 더 진해졌어요, 속상해 하시면서 오신 분들도 종종 있으신데, 그러면은 이제 대부분 치료하기 위해서 레이저를 쐈는데, 레이저도 우리 피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자외선 같이 외부에서의 자극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 자극을 받았을 때 똑같이 색소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레이저로 내가 이만큼의 색소를 깼는데 이만큼의 색소가 또 만들어져요. 그럼 이제 똑같은 거죠, 이제 변화가 없어요. 근데 이만큼을 깼는데 이만큼을 만들어내면 더 진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렵고 예민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기미를 볼 때 나타나는 원인 중에 멜라닌 세포의 활성도라는 면이 있는데, 과민 반응을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자외선이 딱 들어왔을 때 어떤 멜라닌 세포는 자외선 들어오니까 멜라닌 색소 5개만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하고 만들어낸다면, 예를 들어서 어떤 멜라닌 세포는 한 100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많이 만들어야겠다 막 만들어내요. 그럼 이미 만들어낸 100개 중에 사실은 다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나머지 것들을 없애지 않고 그대로 옆에 쌓아둡니다, 이렇게. 그런 식으로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기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레이저로 해줄 수 있는 건 이렇게 쌓아놓은 불필요한 멜라닌 색소를 레이저를 이용해서 깨주는 거예요. 그 깨는 과정에서 다시금 또 색소가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레이저의 강도나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 레이저 선택도 되게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만의 루틴이 있는 게, 처음에 오시면은 굉장히 좀 가볍고 강하지 않은 레블라이트라고 하는 레이저를 이용해서 먼저 기미 색소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고 반응을 보고, 그 다음에 반응이 어느 정도 나타나는지에 따라서 이제 다른 레이저로 바꿔서 들어가기도 하고요. 이게 사실 눈으로는 정확하게 이 색소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어떤 레이저가 딱 맞는지는 눈으로, 육안으로 보는 거, 그 다음에 저희가 갖고 있는 피부 진단 장비로도 정확하게 이제 알아내기는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번의 시술을 거치면서 이분한테는 어떤 레이저로 어느 정도의 파라미터로 들어가는 게 맞겠구나라는 걸 찾아가는 과정이 사실은 초반에 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색소 치료, 특히 기미 치료의 경우에는 한두 번만으로 효과를 많이 보는 경우가 거의 드물어요. 여러 번의 시술을 주기적으로 하면서 그런 내 기미에 맞는 파라미터를 찾아서 시술이 들어갔을 때 이제 정확하게 효과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병원에서 기미에 대해서 레이저 치료를 받으신 후에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선크림은 무조건 중요합니다. 선크림 잘 발라주셔야 되고, 선크림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저 선크림 열심히 바르는데요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기미든 어떤 색소를 예방하기 위해서 선크림을 정말 난 제대로 바르겠다 라고 하신다면 2시간에서 3시간마다 한 번씩 발라주셔야 돼요. 한 번 짤 때마다 500원 동전 크기만큼의 양을 짜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간격마다 계속 발라주셔야지 우리가 기대하는 선크림 효과를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충분히 관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자극, 레이저가 들어갔기 때문에 특히나 더 예민해져 있을 우리 기미가 있는 피부 조직 부위에 계속 문지르거나 강하게 문지르거나 어떤 자극을 주는 것은 기미를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피해 주셔야 되고요. 병원에서도 판매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이제 레이저 치료 후에 쓰실 수 있는 그 연고나 크림 제제가 있어요. 제품 중에. 그런 것들도 같이 써주시면 거기 있는 성분들이 아무래도 그 기미가 다시 색소가 진해지거나 레이저로 인해서 오히려 색소 침착이 일시적으로 생길 수 있는 부분을 좀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성분들을 함유하고 있는 제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용해 주시면 훨씬 더 레이저 후에 나타날 수 있는 일시적인 부작용들을 많이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기미를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에서 피부과에서 받을 수 있는 치료와 관리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이것도 도움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기미가 올라올 기미가 보이면 기미요정 혁쌤을 찾아주세요. 기미요정 혁쌤이었습니다.